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X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과전 종합 위험 과수 4종의 착과 감소 보험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론서 해설 5장에 실려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그 가운데 계약 체결일부터 적과 종료 시점까지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그리고 이에 따른 착과 감소 보험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과 전 그리고 적과 종료 시까지 조사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계약 체결일부터 적과 종료 전까지 보상하는 전부에 대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하는 내용으로는 그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 피해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나무 피해는 고사, 수확불능이 있습니다. 이 고사, 수확불능은 조금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약관, 그러니까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일부 나무 피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해 화재의 경우에 일부 나무만 피해를 입은 경우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나무 피해율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피해 사실이 명확한 경우, 예를 들면 태풍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과 전에 우박이 오면 마찬가지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사고 접수 지체 없이 조사를 하는데, 이때 그 5종 한정 특약의 경우에 유가 타박률을 조사합니다. 유가 타박률이라고 하면 우박으로 인해서 그 꽃이나 눈에 그 상처가 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 방법은 이제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가 타박률을 조사하고요. 나중에 착과 피해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월 1일부터 적과 전까지는 이제 태풍, 강풍, 집중豪雨, 화재, 지진,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낙엽 피해 정도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낙엽률을 조사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5종 한정 특약의 경우에 단감, 떫은감에 한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표본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이제 우박하고 태풍, 강풍, 집중豪雨, 화재, 지진은 이게 이제 특정 위험 5종이죠. 특정 위험 5종. 그래서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 이런 걸 조사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나무 피해율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과가 끝나면 적과 종료 후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적과 후 착과수는 보험 가입 금액 결정을 위해서 해당 농지 적과 종료 총 착과수를 조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는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적과 전에 착과 감소가 얼마나 됐는지를 조사를 하는데요. 이 착과 감소량을 조사하는 이유는 결국은 착과 감소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착과 감소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착과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을 뺀 값에 가입 가격과 보장 수준을 곱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착과 감소량이라고 하면 착과 감소 과실수에 가입 과중을 곱한 겁니다. 즉 양은 수에다가 과중을 곱한 거가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에 가입 과중을 곱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보상 감소량은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감소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감수 과실수에다가 가입 과중을 곱하면 감수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입 과중이나 가입 가격은 여러 품종이 같이 심어져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가입 과중은 예를 들면 뭐 300g, 사과의 경우는 뭐 300g, 뭐 배의 경우에는 500g. 이제 계약하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사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 가격도 이제 매년 그 시중 가격을 반영해서 계약 시점에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입 가격은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을 이제 가입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장 수준은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50% 또는 70%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보장 수준은 적과가 끝난 시점까지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가는 수확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생산비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수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제 이런 거가 됩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은 그 일반 보험에서 그 과실 비율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실 비율. 자동차 보험에서도 사고가 나면 이제 과실을 따지죠. 그래서
그 계약자가 잘못한 비율, 계약자가 잘못해서 손해를 본 비율을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부담 감수량은 자기부담 감수량 또는 자기부담 비율은 또 계약자에게 일부 책임을 부담을 시킴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막고 또 보험료를 인하하는 이런 그 목적으로 자기부담 비율을 또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지요, 보험에서.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을 산정할 때는 이제 기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 또는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기본적으로는 착과 감소 과실수의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즉 과실 비율은 착과 감소 과실수, 평년 수확량 대비 줄어든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착과 감소 과실수인데요. 그 줄어든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을 계약자가 부담해라, 이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착과 감소 과실수가 기준이 되고, 이 자기 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가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미보상 감수 과실수는 이 줄어든 부분의 일정 비율을 과실을 책정할 뿐만 아니라 미보상 주수에도 미보상 주수 감수 과실수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미보상 비율은 적과 전에 여러 번 사고가 난 경우에도 조사한 미보상 비율의 가장 큰 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뭐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깊이 들어갈수록 이 농작물 재보면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론서에 있는 그대로 적과전 사고 조사 시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여러 번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 이렇게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보상 주수 감수 과실수는 미보상 주수의 일주당 평년 착과수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미보상 비율은 그 착과 감소된 과실수에 적용하는 거고, 이 미보상 주수 감수 과실수는 그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해서 죽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나무가 생겼다. 예를 들면 멀쩡한 나무를 뭐 그냥 베어버렸다.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거 베어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계약자 과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 주당 평년 착과수, 그러니까 한 주당 달릴 것으로 기대되는 그 평년 착과수만큼 그만큼은 달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만큼은 이제 빼주게 됩니다. 그 전체 그 과수원의 착과 감소량을 측정을 이제 하게 되죠. 감소 과실수를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후에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를 산정을 하는데, 이 줄어든 거에 예를 들어서 베어버린 나무에 있는 것도 없어졌으니까 감소 과실수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평년 착과수만큼은 달렸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만큼은 보상을 못 해주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주수 감소 과실수는 미보상 주수의 한 주당 평년 착과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가입과정은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한 개당 평균 과실 무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것은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만 남게 됩니다. 자, 착과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거가 기본적으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수원에 기대되는 과실수가 평년 착과수죠. 그러니까 10,000개가 기대됐는데 적과 후 착과수, 즉 적과가 끝난 다음에 세보니까 이게 뭐 4,000개밖에 안 달렸더라. 10,000개를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 6,0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됩니다. 다만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라는 것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년 착과수는 계약 전에 주어지고 적과 후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해서 결정되니까 남는 것은 이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 장에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보통약관과 특정위험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약관의 경우에는 조수해 화재 일부 피해 시에만 이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산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재해가만 일어나거나 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여러 번 같이 일어나게 되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책정을 안 하고 그대로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것이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위험 5종 한정 특약의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고 가죠. 자, 아래 조건의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2 배품목의 적과전의 봄동상의 우박사고로 인해서 평년 착과수가 20,000개였고 적과 후 착과수가 10,000개일 때 기준 착과수를 구해라. 착과 감소 과실수와 기준 착과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평년 착과수, 적과 후 착과수를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피해 있음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미보상 사유는 없었고요. 그럼 한번 구해보죠. 자,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것이 착과 감소 과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년 착과수가 있고 적과 후 착과수가 요게 이제 20,000개, 요게 10,000개인 거죠. 그럼 요 차이만큼이 결국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만 개에서 10,000개를 빼면 10,000개가 되겠습니다.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 약관의 경우에는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의 경우에만 이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해당이 없겠죠. 자, 기준 착과수는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해서 하니까 결국 평년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0개를 더해서 20,000개가 기준 착과수가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 6회 기출문제인데요.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착과 감소 보험금, 자, 이런 공식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착과 감소량의 가입 가격 보장 수준을 곱해서 구하는데, 다만 미보상, 그러니까 계약자 과실 부분,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량은 이것을 빼고 구하게 됩니다. 자, 착과 감소 과실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것이 착과 감소 과실수라고 했습니다. 피해 내용을 보면 일단 적과 전에 조수해와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수해로는 피해 규모가 일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조수해 화재 일부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산정을 하는데, 이 냉해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재해가 같이 오게 되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차 조수해로 죽은 나무수가 44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멧돼지가 와서 나무를 쓰러뜨려서 피해를 봤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수해로 죽은 나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상하는 재해가 되니까 고사주수가 됩니다. 고사주수. 그리고 미보상 비율이 5%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해 피해로 6월 7일 냉해 피해로 피해 규모가 확인됐고 미보상 비율은 10%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빼는 거니까 여기 적과 후 착과수는 15,500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12,000개가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 착과수는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니까 15,500개, 적과 후 착과수 15,500개에다가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하니까 27,500개, 즉 평년 착과수가 기준 착과수가 되겠습니다. 자, 미보상 감소 과실수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미보상 감소 과실수의 기준은 착과 감소 과실수라고 했죠. 그래서 착과 감소 과실수의 미보상 비율 가운데 큰 거 5%, 10% 가운데 큰 거를 곱하고, 그다음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이것은 평년 착과수 곱해서 그만큼 책임자 과실로 본다고 그랬죠. 일주당 평년 착과수가 250개로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개니까 없으니까 이건 0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1,200개가 미보상 감소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미보상 비율은 적과전 사고조사 시 가장 큰 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요 기준이 기준 착과수죠. 그래서 기준 착과수에 자기부담 감소량, 여기 지금 자기부담 비율 15%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15% 곱해서 4,125개가 자기부담 감소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착과 감소 보험금은 그대로 구할 수 있겠죠. 착과 감소량, 즉 착과 감소 과실수에서 미보상 감소 과실수를 빼고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를 빼서, 이게 이제 수니까 여기에서 양은 가입 과중을 곱한다고 그랬죠. 여기 가입 과중이 0.4kg, 400g으로 나와 있습니다. 곱하고 가입 가격 kg당 2,200원을 곱해서 보장 수준 50%를 곱하면 착과 감소 보험금이 29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고요.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 시만 적용을 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과 후 착과수 계산하는 방법을, 조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를 하는데, 이 적과 후 착과수는 표본 조사입니다. 적과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밭에 과수원에 가서 이 과수원에 지금 몇 개가 달렸는지,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이 몇 개가 달렸는지를 다 세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세는 건 사실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이 과수원에 과실이 달려있는 나무수가 이제 조사 대상 주수인데요. 조사 대상 주수라면 표본 조사를 해야 되는 그 대상 주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되는 나무수를 확정을 하고, 나무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표본 주수 표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해야 되는 나무가 많으면 표본을 많이 이제 비례해가지고 표본주를 더 많이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본주를 골고루 과수원에 분포되도록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수, 착과된 과실수를 다 셉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본 조사한 그 주수로 나누면 한 주당 평균 착과수가 나오겠죠. 그 평균 착과수를 한 주당 착과수를 조사 대상 주수에 곱하면, 그러면 그 과수원 전체의
몇 개가 달렸는지 추정이 가능하겠죠. 이런 방식의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표본 조사는 적과후 착과수 조사는 그렇게 표본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 표본 조사를 하려면 일단 조사 대상 주수를 확정을 해 줍니다.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를 빼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제 결과 주수라면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입니다.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유목이라든지 제한 품종 등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이 과수 4종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려면 인수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몇 주가 지금 심어져 있는지 다 세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가입자의 계약자 고지에 의해서 가입을 합니다. 여기 100주가 심어져 있다 그러면 그냥 100주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실제 결과 주수는 이제 나중에 보통은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가서 실제 몇 주가 심어져 있는지 셉니다. 나무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인지, 가입일자 기준이니까 가입 이후에 이제 죽은 나무도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수확불능 주수라고 그래서 여기 수확불능 주수라고 그래서 그 실제 결과 나무 수 중에서 이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죽지는 않았지만 현저하게 그 수확이 안 되는 나무가 이제 수확불능 주수가 되는데요. 이제 수확불능 주수도 있고, 또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었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 이게 이제 미보상 주수가 되는데요. 이런 나무들이 있게 됩니다. 고사 주수는 이제 그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죽은 나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조사를 몇 주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확정을 하게 되고요. 이 조사 대상 주수의 크기에 따라서 적정 표본 주수라는 것을 이제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주 미만이다 그러면 250주다 그러면 300주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 주수를 이제 9주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표본 주수표는 외워야 됩니다. 8회 시험에서 이 표본 주수표를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뒤에서 한번 기출문제 살펴보죠. 자,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면 일단 50주 미만은 표본주가 5주입니다. 100주 미만 6주, 150주 미만 7주. 자, 여기까지는 5, 6, 7이죠. 그 다음 이제 200주 미만, 그러니까 이거는 151주에서 199주가 되겠죠. 이거 100단위가 10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7을 더해서 8이 표본주가 됩니다. 자, 이 규칙이 전부 들어맞나 한번 볼까요? 800주 미만, 예를 들어 750주다 그러면 7이죠. 더하기 7은 14가 됩니다. 자, 820주다 그러면 8이죠. 더하기 7하면 15가 됩니다. 자, 1000주 미만 16주, 1000주 이상은 17주가 됩니다. 그럼 규칙대로 들어맞겠죠. 그러니까 5, 6, 7, 그 다음에 200주 미만 8부터 7을 더하면 됩니다. 100단위에 7을 더하면 표본 주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전체, 과수원 전체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하는 거고요. 보통 과수원이 품종, 예를 들어 사과하면 이게 부사 한 종만 심는 게 아니고 홍로도 심고, 뭐 부사 중에서도 뭐 시나노, 골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가몽, 양광 이런 식으로 품종을 여러 가지 품종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한 품종만 심으면 과수가 잘 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품종을 심어 놓으면 서로 그 수분수 역할을 해서 과일이 잘 달립니다. 그래서 단일 품종만 심는 경우는 드물고요. 여러 품종을 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품종별로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산정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표본 주수표는 과수 4종뿐만 아니라 포도, 복숭아, 자도, 이제 포복자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 다음에 밤, 호두, 무화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본 주수표가 되겠습니다. 자,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이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이제 품재수 또는 품수재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품재수별 적정 표본 주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표본 주수, 예를 들면 그 250주에서 9주였다. 그러면 9주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분의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수에서 그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곱해서 그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적정 표본 주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품종이 120주, B 품종이 130주, 그러면 이제 250주죠. 그럼 250주에 해당하는 적정 표본 주수는 9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품종은 몇 개가 돼야 되냐면 9주 곱하기 250주 중에서 120주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4.3입니다. 그리고 B 품종은 9주 곱하기 250분의 130이니까 이것은 이제 4.32보다 높겠죠. 4.68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올림을 합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이건 5주가 되고 이것도 5주가 됩니다. 그래서 총 10주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산정을 하는 건
그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가 전체 조사 대상 주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이 그 전체 적정 표본 주수를 비례 배분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착과수는 이 품제수별 착과수는 그 표본주의 착과수 합계를 표본주 합계로 나눠서 그 해당되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로 하니까 이게 복잡한데요. 그 예시를 한번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착과수 합계는 이 품제수별 착과수 합계를 전부 합하면 전체 과수원의 착과수 합계가 나오겠죠. 자, 7회 기출문제입니다. 품종 스가루하고 후지가 있고 반밀식, 밀식, 10년, 5년. 그러니까 품제 수별, 이게 이제 A품종, B품종이라고 하죠. 줄여서. 실제 결과주수가 620주, 60주로 나와 있습니다. 고사주수는 10주, 30주. 그러니까 일단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 되겠죠.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서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적정 표본 주수표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적정 표본 주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 수학불능 주수를 빼서 산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 A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는 620주에서 고사 주수를 빼면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 품종은 60주에서 30주를 빼니까 30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체 조사 대상 주수는 결국 640주가 됩니다. 그러면 640주에 해당하는 적정 표본 주수는 6 더하기 7이니까 13이 되겠죠. 13. 13주가 이 과수원의 적정 표본, 전체 적정 표본 주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품제수별,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적정 표본 주수를 구해야 되니까요. 자, A 품종의 적정 표본 주수는 이 13주에서 13주 곱하기 전체 640주 중에 610주니까 640분의 610, 그러니까 610 나누기 640으로 해서 구하면 12.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13주가 됩니다. 자, B품종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13주 곱하기 30주를 640주로 나누니까 이건 0.6이니까 한 주가 됩니다. 자, 조사 대상 주수는 여기는 6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30주가 되죠. 적정 표본 주수는 요건 13주가 되고 요건 한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이제 14주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전체는 13주였지만 이 올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주가 늘어난 거죠. 자, 적정 표본 주수 산정식을 써라 그랬는데 이 산정식이 이 전체 표본 주수를 품제 수별 조사 대상 주수 나중에 조사 대상 주수의 합으로 나눠서 구하는 것을 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13주 나누기 곱하기 610주 나누기 640주를 쓰라는 건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하여간 산정식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예를 들어 6.01을 올림하면 얼마냐 이런 논란입니다. 6.01을 올리면 6이다. 0이니까 6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6.01을 첫째 자리에서 올리라면 그 밑에 숫자가 있으면 이건 무조건 올려서 7이다. 이런 논란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7입니다. 이게 이제 그 현지 조사서인데요. 실제로 440주, 전체 440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홍로 반밀식 12년생을 구해보면 242주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누면 6.05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적정 표본 주수를 7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산에서 계산돼서 나온 겁니다. 반밀식 8년의 경우에 0.4주니까 한 주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부사 반밀식 12년의 경우에 3.05가 나옵니다. 이게 3.05가 나오는데 여기 4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올림했습니다. 3.05여도 올리면 4주가 된다. 그 다음에 1.5주는 2주가 된다. 자,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해야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려면 결국은 평년 착과수는 제시가 되고 적과 적과수는 조사를 하게 되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의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해서 구하게 되니까 결국은 최대 인정 피해율이 뭔지를 알아야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약관하고 그 다음에 특정 오염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약관의 경우에 즉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인정 피해율은 고사, 수학불능 피해 일부 피해 주수를 의 합을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눈 것을 이제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합니다. 이때 일부 피해 주수라고 하면 조수해 및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중에서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때 대상재로 피해를 입은 나무수 중에서 고사 및 수학불능 주수를 제외한 나무수를 이제 일부 피해 주수라고 합니다. 그 조수해 및 화재 등으로 일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을 왜 이걸 뒀느냐 하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2019년인가 2000년부터 이게 도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 계약자의 모럴 해저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멧돼지가 한 10주를 망가뜨렸습니다. 이거를 기화로 해서 적과를 왕창 해버리면, 극단적으로 다 했다 그러면, 다 따버렸다 그러면 적과 후 착과수가 0이 되죠. 그러면 피해 조사를 해서 보상하는 재해, 조수해로 인해서 착과 감소와 과실수가 있었는데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니까 0이었다. 그러면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게 감소 과실수니까 그대로 평년 착과수 전체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고, 착과 감소 과실수를 기준으로 착과 감소 보험금을 산정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수해 또는 화재로 인해서 일부 피해만 있으면 이것은 그 피해 입은 나무로 한정을 해서 그 비율만큼으로 해서 그 착과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겠다, 이제 이런 그 논리가 됩니다. 즉 보통 약관의 경우에 특이하게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조수해 화재 일부 피해만 있을 경우에는 그 일부 피해 주수 및 물론 이제 고사주수, 소환불능주수가 있으면 그것을 합해서 나무 피해에 대해서만 착과 감소 과실수를 인정해 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풀었으면 그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은 지금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죠.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주수분의 피해 주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것을 이쪽으로 좀 옮겨보죠.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가 되죠. 이걸 옮겼으니까요. 그럼 요건 뭡니까? 요건 한 주당 평년 착과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피해 주수에 대해서는 한 주당 평년 착과수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서 미보상이 있으면 미보상 빼고 자기 부담 감수량을 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피해 주수에 대해서 한 주당 평년 착과수만큼 곱해서 그걸 착과 감소 과실수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즉 요거를 이제 조금 다시 그 역으로 얘기하면 피해 주수만큼의 그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나오겠죠. 그게 아무리 크더라도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거를 한도로 해서, 둘 중에 작은 거니까 한도로 해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산정을 하겠다, 이제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보통 약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1인 경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런 경우에는 이게 1이니까 결국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값이 오롯이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즉 자연재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광범위하게 피해가 왔겠죠, 과수원에. 그러면 이제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만 빼가지고 그것을 착과 감소 과실수로 그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종 한정 특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그 다음에 유과 타박률 중에서 큰 값을 최대 인정 피해율로 구해가지고 이걸 평년 착과수에 곱해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나무 피해율, 인정 피해율, 유과 타박률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무 피해율은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침수 주수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피해 주수가 되겠죠. 피해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눈 것이 이제 나무 피해율입니다. 결국은 마찬가지로 이 피해 주수의 주당 평년 착과수를 곱해서 착과 감소 과실수에 반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이때 이제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침수 주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유매, 도절, 소, 유매, 도절, 이제 화, 이게 이제 화재로 인한 소실이죠. 그래서 유매, 도절, 화, 뭐 이런 식으로 두 문자를 따서 외우기도 하는데요. 유실이라고 하면 나무가 과수원 내에서 정위치에 벗어나 그 점유를 잃은 상태를 얘기하고요. 매몰이라고 하면 이제 주간부가 30% 이상 묻힌 상태, 도복은 4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 그 다음에 절단 2분의 1은 전체 주지, 꽃눈 등이 2분의 1 이상이 분리된 상태, 소실은 2분의 1 이상이 사라지는 것,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침수는 나무에 달린 과실이나 꽃이 물에 잠긴 상태가 이제 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무 그 피해 주수가 되는데, 이때 이제 침수된 주수는 침수 피해 나무 수 곱하기 과실 침수율이 됩니다. 요것은 이제 과실 침수율은 전체 착과 또는 착화, 꽃이 달리거나 과실이 달린 것 가운데 침수된 착과나 착화수를 그 비율만큼 침수 피해 나무에 곱해서 이 침수 주수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나무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침수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침수된 꽃이나 침수된 과실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이후에는 이제 침수가 안 됐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이 침수된 비율, 뭐 예를 들어 20%가 침수됐다 그러면 이 나무가 10주다 그러면 곱하기 20%에서 2주만 침수 주수로 간주를 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나무 피해율을 할 때 이 피해 주수는 고사되거나 수확불능과 상관없이 나무의 상태만을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침수 주수, 그래서 이제 나무 피해율을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침수주 수를 조사할 때는 표본주를 선정을 하는데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한 주 이상을 선정을 해서 표본주의 침수된 착과수 또는 착과수를 조사하고 전체 착과수분의 침수된 착과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나무 피해율이 되겠고요. 인정 피해율은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감의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감의 경우에 1.011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이 떫은 감의 경우에는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03인데 2022년 1월달이 개정된 약관에 이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낙엽률이라고 하면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를 전체 낙엽수 플러스 착엽수 합계로 나눈 거가 이제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경과일수는 6월 1일부터 낙엽 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를 경과일수라고 하게 됩니다. 이 인정 피해율 역시 표본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 표본 주수표가 있었죠. 그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동서남북의 네 가지를 잡아서 이것에 이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를 해서 그 합계를 내 가지고 이 낙엽률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인정 피해율은 단감 떫은 감의 경우에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낙엽률이 왜 중요한가 하는 거는 지난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과거 이 낙엽률이 감의 경우에 왜 중요한지 그 해설한 강좌가 있으니까 여기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과타박률입니다. 유과타박률은 이제 우박의 경우에 우박으로 인한 과실 피해가 이제 유과타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유과타박률은 표본주 수표에 따라서 이제 표본주 수를 산정하고요. 역시 이제 동서남북 네 가지를 선정을 해서 이 가지별로 5개 이상 유과나 꽃눈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박에 의한 타박, 우박에 의한 피해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우박을 맞은 과실은 나중에 크면 이제 이렇게 그 상품성이 없는 과실이 됩니다. 그래서 유과타박률은 피해 유과수 합계를 피해 유과수 플러스 정상 유과수 합계로 나눠서 유과타박률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나무 피해율, 그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유과타박률 가운데 가장 큰 피해가 큰 것을 최대 인정 피해율로 구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평년 착과수를 곱해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데 역시 아무리 크더라도 이것은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것보다는 이제 그것을 한도로 해서 캡으로 해가지고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적과 후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착과 감수 보험금 산정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적과 종료 후에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할 때 쓰이는 건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적과 종료 이전에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로 인해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적과 후 착과수 일정 비율을 적과 후 감소 과실수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요건이 있습니다. 적과 종료 이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즉 보통 약관에만 가입한 경우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적과 전 자연재해로 인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조수해나 화재의 경우에 화재로 인해서 착과 감소 과실수가 발생하면 적용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산정식은 적과 후 착과수의 착과 피해율을 곱해서 구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로 인정을 하게 되고요. 이때 착과 피해율은 조금 복잡한 산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 5%, 0%에서 5% 사이에 있는 이런 값을 착과 피해율로 정해서 적과 후 착과수에 곱해서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착과율은 이제 여기 착과율은 적과 후 착과수 나누기 평년 착과수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해봤더니 평년 착과수의 몇 %더라 이제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착과율이 60%를 전후를 해가지고 60% 미만이면 이게 이제 5%로 한정이 되고요. 60%보다 커지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60%면 100-60%니까 40%죠. 40 나누기 40은 1이죠. 그러니까 그때 5%가 됩니다. 맥시멈이 되고 예를 들어 이게 80%다. 그러면 요게 20%가 되니까 40분의 20은 반이 되죠. 그러니까 2.5%가 됩니다. 그때는. 즉 5%에서 0% 사이에서 착과 피해율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의 5% 이내를 적과 후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착과 피해율은 적과 종료 이후의 착과 피해율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소위 맥스 A라는 건데, 이 맥스 A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디안이란 요 산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미디안 A, B, C면 A, B, C 값 중에 크기로서 제일 중간 값을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5%
2.5% 0이다 그러면 이게 미디안 값은 중간 값인 2.5가 됩니다. 값으로 중간입니다. 이 위치로 중간이 아니고 값으로 중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5% 마이너스 2% 0이다 그러면 값으로 중간은 0이 되겠죠. 이 미디안이 앞으로 이제 종종 많이 자주 나올 겁니다. 이것을 말로 풀었으면 이걸 이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가운데 크기를 갖는 값을 선택을 하면 되니까 산식이 깔끔하게 되죠. 자, 기출문제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8회 기출문제인데요. 자, 적과 종료 이전 착과 감소 과실수 계산 과정과 값을 쓰는 문제입니다.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려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기본적으로는 평균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뺐는데 다만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해서 작은 값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려면 일단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해야 됩니다.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고사 수학 불능 주수를 빼서 그러니까 그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이 제대로 달려있는 나무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나무가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결과 주수를 보면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50주. 그 다음에 고사 주수가 여기 호의에 의한 유실로 50주가 고사됐다 했으니까 여기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이하게 미가입해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보상하는 재로 50주가 죽었으니까 이제 고사 주수 50주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는 200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200주를 대상으로 이제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를 하니까 적과 후 착과수 조사 내용에 여기 한 주당 평균 착과수가 15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0개 곱하기 200주를 해야 되겠죠. 그럼 3만 개가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착과수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지금 평년 착과수가 4만 개니까 4만 개에서 요 3만 개를 빼서 1만 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조수의 화재로 인한 일부 피해의 경우에만 적용을 하게 되겠죠. 이제 특이하게 미가입한 경우니까.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를 구하라. 자, 자연재해로 인해서 요건이 두 가지였죠. 특이하게 가입하지 않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과 착과수의 일정 비율 5% 이내에서 일정 비율을 적과 종료 이후에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로 산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착과율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3만 개, 적과 후 착과수가 3만 개니까 적과 후 착과수가 3만 개 나누기 4만 개 평균 착과수에서 0.75, 75%가 착과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소 과실수는 3만 개에다가 착과 피해율이죠. 이게 착과 피해율 공식이죠.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과율 나누기 40% 계산을 해보면 937.5개가 나오는데 이 단서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서가 함정으로 자주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감소 과실수와 착과 피해 인정 개수 피해율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를 해라.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를 절사를 해야 되니까 937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은 이게 적과 종료 이후에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지금 적과 후 착과수부터 구해야 됩니다. 적과 후 착과수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과 종료 전에 우박과 집중 호우가 왔고 뭐 고사 주수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주수가 여러 개 있네요. 그 다음에 침수 주수도 있고 뭐 복합적으로 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구해보도록 하죠. 일단 특이하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이하게 가입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가입되어 있으면 유가 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구해야 되는데 단감의 경우니까 인정 피해율 구해야 되는데 낙엽률 얘기는 없으니까 이제 그건 안 구해도 되겠네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일단 적과 후 착과수를 구해야 됩니다. 적과 후 착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가 여기 주어졌네요. 300주, 200주. 그 다음에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까지 조사 여기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300주 곱하기 140개 그리고 200주 곱하기 100개를 구하면 62,000개가 적과 후 착과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 타박률을 구해야 되겠죠. 유가 타박률은 피해 유가수 나누기 전체 유가수, 피해 유가 더하기 정상 유가수니까 피해 유가수가 여기 66개, 정상 유가는 234개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타박률은 66 나누기 66 더하기 234 해서 0.2, 22%가 유가 타박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무 피해율을 보겠습니다. 나무 피해율을 구하려면 일단 침수 주수를 구해야 되죠. 침수 주수를 구해야 나무 피해율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침수 주수를 구하려면 또 이제 과실 침수율을 구해서 침수 주수에 곱해야 침수 주수가 나오죠. 침수 피해 주수에 과실 침수율을 곱해야 침수 주수가 나옵니다. 자, 과실 침수율은 지금 침수된 꽃눈 뭐 210개고 침수되지 않은 게 90개입니다. 그러니까 침수 주수는 210개 나누기 전체 300개 210 더하기 97개 하니까 70%가 과실 침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침수 주수가 40주가 침수됐지만
이 40주 중에서 침수된 부분만 피해율로 이제 인정을 하고 이후에 거는 이제 정상화가 되겠죠. 그래서 침수가 40주가 됐지만 70%만 침수된 걸로 봐서 28주만 침수된 나무수로 보겠다. 이제 이런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 피해율은 결국 유실된 거 100주, 여기 유실이 100주가 있었죠. 유실 100주, 고사 90주, 침수 28주 해서 이거를 전체 750주로 나누니까 실제 결과주수로 나누니까 29.07%가 나무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인정 피해율 구할 수 있겠네요.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육아 타박률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29.07이 나무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의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해서 구하니까 21,803개입니다. 자, 그러면 21,803개를 전부 인정해 주느냐? 아니죠. 평년 착과수에서 저가 후 착과수를 뺀 것을 한도로 해서 인정을 해주니까 결국 13,000개만 착과 감소 과실수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 착과수는 평년 착과수에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하니까 75,000개가 기준 착과수가 되겠고, 미보상 감소 과실수는 기준이 착과 감소 과실수라고 그랬죠.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10%, 20% 중에 큰 거 20%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그거는 평년 착과수만큼, 주당 평년 착과수만큼 달린 걸로 봐가지고 이건 전부 계약자 과실이다 이거죠. 미보상 20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단순하게 이걸 계약자가 임의로 변했다 그러면 이것은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본 게 아니니까 이것은 평년 착과수만큼 달려있는 걸로 추정을 해서 20주에 대해서는 평년 착과수라는 게 실제 결과주수에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13,000개 착과 감소 과실수에 대해서는 여러 개 조사한 것 중에 제일 큰 값을 곱해서 결국 미보상 감소 과실수는 4,600개가 계약자의 과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까지 곱해야죠.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10%가 지금 과실, 자기부담 비율이 10%로 제시가 됐으니까 곱하면 7,500개가 됩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 과실수에서 미보상 자기부담 감소량을 빼고 여기에 그 과중을 곱하고 가입 가격을 곱하고 여기에 이제 보장 수준 70%를 곱해서 25만 2천 원이 착과 감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한 것은 뭘 구하기 위해서 했냐면 다른 것들은 다 뭐 제시가 됩니다. 저가 후 착과수도 제시가 되고 평년 착과수 제시되고 나머지 뭐 자기부담 비율이라든지 보장 수준 이런 것들은 다 제시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해야 되는데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려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구해야 되고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통 약관과 특정 오염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둘로 나눌 수 있고 보통 약관의 경우에는 조수의 화재의 경우에 일부 피해의 경우에만 일부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그 최대 인정 피해율을 산정을 하고 특정 오염 5종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나무 피해율,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 단감돌 분감의 경우에 그 다음에 우박의 경우에 육아 타박률 이 세 가지 중에 큰 거를 구해가지고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과정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전부 해석을 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